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혁명을 외치고 있습니다. 도시들이 무너지고 내전이 발생하며 정권은 내부뿐만 아니라 국경 너머에서도 통제력을 잃고 있습니다. 정권의 세계적 정당성을 끝낸 첫 번째 불꽃은 런던 중심부에서 5,000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이츠브리지에 있는 이란 대사관 건물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란 정권의 깃발이 건물에서 제거되었습니다. 사자와 태양 깃발로 교체되었습니다. 발코니에서의 그 순간은 단순한 깃발 교체가 아니라 1979년부터 지속된 시대의 상징적 처형이었다. 이 선언점은 망명 중인 왕세자가 버튼을 누르면서 촉발되었습니다. 이란 외부의 모든 이란 대사관과 영사관은 이란 국민의 소유이며 이제 이 건물들이 이슬람 공화국의 수치스러운 깃발 대신 이란의 국기로 장식될 때가 왔습니다. 샤가 그의 지지자들에게 이 명령을 내렸을 때 런던이 가장 먼저 따랐습니다. 아이러니는 여기 있었습니다. 이란 사람들 사이에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몰라의 수염을 들어 올리면 그 아래에 영국산이라고 쓰여 있다. 이것은 과장된 도시 전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외교적 현실은 다릅니다. 심지어 1979년 혁명 이후에도 영국은 이란과의 정보 및 비공식 외교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았다. 런던은 정권의 엘리트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며 주식시장에서 거래하던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영사관 습격에서 본 것은 이 피난처가 영원히 닫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시위대는 단지 깃발을 바꾼 것이 아니라 이란 영사관의 창문을 부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추가 병력을 배치했지만 그 피해는 상징적인 분기점을 만들었습니다. 수천 년의 페르시아 역사와 샤 시대를 상징하는 사자와 태양 깃발이 개양되었을 때 런던 거리의 군중은 환호했습니다. 3만 명 이상의 영국 시민들이 이란 시위대와 연대하기 위해 런던 중심부에 모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국이 테헤란 정권의 플러그를 뽑았다는 세계적인 선언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부서졌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영국 땅에 있는 외교사절단은 런던 경찰청의 가장 정계 부대에 의해 보호됩니다.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그 건물들은 불가침이며 주최국은 그것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보이지 않는 손이 런던에서 스위치를 당겼습니다. 수세기 동안 외교 면책과 프로토콜의 요새였던 영국에서 그날 밤 경찰이 철수했고 영사관이 함락되었습니다. 현장의 이미지는 보안 실패가 아니라 의도적인 철수 전략을 확인시켜줍니다. 이제 조금 더 넓게 보고 이 문제의 지정학적 및 역사적 차원에 집중해 봅시다. 왜 영국의 입장이 이란 정권에 그렇게 중요한가? 역사적으로 영국과 이란의 관계는 항상 깊고 불가사의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성직자의 수염을 들어 올리면 그 아래에 영국산이라는 글자가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은 이제 테헤란 정권을 관리 가능한 파트너나 필요하게 아니라 처리해야 할 유독성 폐기물로 보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은 1953년 모사데그를 전복시킨 MI6 작전이나 1979년 샤의 퇴위와는 매우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영국이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이제는 처형자입니다. 영국 영사관에서 샤의 깃발을 개양하는 것은 런던이 테헤란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끝났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대화 상대는 팔라비입니다. 다리가 단순히 끊어진 것이 아니라 폭파되었습니다. 영국이 물리적으로 문을 닫은 직후 독일에서 외교적 최후의 일격이 가해졌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이란 정권의 정당성이 끝났으며 이제 도미노가 베를린에서 바쿠까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의 정치적 엔진인 독일은 외무부를 통해 역사적인 성명을 발표했다. 독일은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와의 다가오는 회의에 대해 명확히 했다. 테헤란 정권은 정당성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 정권의 마지막 날과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성명은 본질적으로 국제법 하에서 정권에 대한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정당성의 상실은 그 국가와의 협정 중단, 대사 철수,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란 국민의 대표로서 야당을 인정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독일과 영국은 이란 정권을 외교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방 블록이 처음으로 이렇게 동기화된 방식으로 정권 교체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통제된 폭발은 신호탄이었고 그 영향은 즉시 영국 해협을 넘었습니다. 하메네이의 공포의 벽에 대한 항의는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모든 수도로 퍼졌습니다. 첫 불꽃은 이탈리아로 옮겨갔습니다. 밀라노의 유명한 광장에서 대형 전자 광고판이 해킹되거나 구매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메네이의 선전이 아니라 사자와 태양의 실루엣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럽의 중심에서 정권의 시각적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디지털 봉기였습니다. 그 물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독일, 스웨덴, 프랑스, 심지어 캐나다까지 모두 동시에 거리로 나섰습니다. 스톡홀름에서 토론토까지 이란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난민 집단이 아니라 레자 팔라비의 외인 부대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이 북일에서 정권에 반대하여 행진하면서 메시지는 통일되고 소름 끼쳤습니다. 우리는 가고 있다. 이는 47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며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민족이었다. 심지어 세계 반대편인 호주에서도 샤만세라는 구호가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조율이었다. 디아스포라는 그들이 거주하는 국가의 정부에 이란 정권 대사들을 추방하라고 압박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런던과 베를린의 이러한 외교적 고립 결정은 테헤란의 결정권자들에게 명성의 손실일 뿐만 아니라 정권의 재정 및 물류 생명선을 외과적으로 절단하는 것입니다. 유럽에 기반을 둔 전면 회사 네트워크는 서방 제재를 회피하고 돈을 세탁하며 비밀 작전을 자금 지원하는 데 수년간 사용되었으나 외교적 보호막이 제거되면서 무방비 상태로 남겨졌습니다. 유럽 은행이나 부동산에 보유된 수십억 달러의 자산은 이제 더 이상 보장이 아니라 압류를 기다리는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이란 정권의 엘리트들 사이에서 런던에 있는 우리의 집과 계좌가 압류될 것이다 라는 공포를 촉발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테헤란의 엘리트들 사이에서 전례 없는 내부 반성과 서로에 대한 고발 과정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파이가 줄어들면 늑대들이 서로를 먹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테헤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과정의 가장 파괴적인 영향은 정권의 중추로 여겨지는 혁명수비대, 즉 파스다란에서 나타납니다. 파스다란은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라 이란 경제의 약 60%를 통제하는 거대한 산업 지주 회사입니다. 건설 대기업 하테몰 NBR에서부터 통신, 항만 운영, 석유 밀수에 이르는 이 상업 제국은 외교적 고립과 내부 파업의 물결 속에서 파산했습니다. 파스다란의 상업 수익 증발은 현장에서 지휘 체계를 직접적으로 방해했습니다. 현장에서 유출된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파스다란 내 유령 대대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수년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수천 명의 병사들의 급여가 고위 지휘관들에 의해 횡령되었다는 주장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게다가 하급 장교들이 몇 달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환경에서는 충성심의 개념이 생존 본능으로 대체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월급을 받지 못한 파스다란 대위에게는 런던에서 깃발이 매려진 정권을 보호할 합리적인 이유가 더 이상 없습니다. 반대로 그 대위는 가능한 정권 교체 시 기소를 피하기 위해 자신이 수집한 문서를 야당이나 서방 정보기관에 판매할 방법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안 관료가 이러한 방식으로 상업화되고 범죄화될 가능성은 국가의 방어 반응을 마비시킵니다. 이 상황은 자연스럽게 전국으로 퍼집니다. 지금 테헤란에서는 아무도 서로를 믿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전화가 도청되고 있거나 방해 도청 장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보기관이 외부의 적을 감시하는 대신 내부 문제, 즉 경쟁 정보기관의 모든 시간을 소비하기 시작하면 거리의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하메네이의 책상에 도착하는 보고서는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란의 모든 부서가 지도자를 화나게 하지 않거나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정보의 맹목성은 독재 정권이 붕괴 단계에 있을 때 가장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상황이 초인플레이션을 넘어 사실상 물물교환 경제로 돌아갔습니다.
리알이 완전히 가치를 잃고 은행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시장은 자체 규칙을 정했습니다. 테헤란의 그랜드 바자르는 정권이 설정한 환율을 인정하지 않으며 많은 상점들이 셔터를 내렸습니다. 이는 국가가 돈을 발행하고 경제를 규제할 주권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자르 상인들이 셔터를 내리는 것은 단순한 상업적 항의가 아닙니다. 이는 또한 시위자와 파업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대규모 연대 기금의 활성화를 의미합니다. 1979년 혁명을 재정 지원했던 바자회가 이제 2026년에 1979년 정권을 해체하기 위해 지갑을 열었습니다. 수입의 일부는 바자르에 의해 설립된 이 그림자 금융 네트워크에서 제공됩니다. 정권은 은행을 통제할 수 있지만 수세기 동안 존재해온 이 전통적인 하왈라와 신뢰 네트워크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권력이 국가에서 사회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인 파도와 경제 붕괴가 이란 내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나요? 테헤란 거리의 상황은 단순한 빵 시위를 넘어섰습니다. OSINT 데이터와 현장 이미지들은 테헤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사회적 폭발이 아니라 완전한 시스템 붕괴임을 보여줍니다. 수도에는 물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권위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한 달 동안 일해야 금일그램을 살 수 있는 경제에서 더 이상 일할 것이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테헤란의 푸낙 지구에 있는 20만 명의 군중을 도시 전체로 통계적으로 확장하면 테헤란 거리에는 250만에서 350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밤이 되자 이 숫자는 1000만 명에 도달했고 두려움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이것은 임계질량입니다. 이 지점 이후로는 어떤 경찰력도 혁명수비대 부대도 이 군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인파 앞에서 정권의 보안기구는 압도당하고 붕괴되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 대신 공기 소리가 나오는 수도에서 사람들이 물탱크를 위해 서로를 짓밟는 곳에서 시민 불복종은 이제 생존을 위한 싸움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테헤란 거리에서 1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이유는 군중을 미리 식별하고 해산시켰어야 할 정보기구가 자체 권력 투쟁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정성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하메네이 정권의 압력과 건의에서 비롯된 안보에 대해서조차 말할 수 없습니다. 지정학적 무대에서 일하는 가장 차가운 형태의 전략적 고립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메네이가 수년간 투자해온 동국원 동맹은 정권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사라졌습니다. 실용적인 외교를 펼치는 중국은 내부 혼란에 시달리고 에너지 공급을 보장할 수 없는 이란보다 안정적인 걸프 국가들과의 관계를 심화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베이징에게 이란은 더 이상 1대1로 프로젝트의 핵심 연결고리가 아니라 불안정을 수출하는 위험 지역이다.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자체적인 존재 위기를 겪고 있어 테헤란 정권을 구하기 위해 군사적 또는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하메네이가 모스크바로 탈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정권의 구제가 아니라 개인의 망명 요청일 뿐이다. 크렘린은 테헤란의 권력자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없고 이란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다. 생산이 중단되고 물류가 붕괴된 이란은 모스크바에게 소모된 동맹국이다. 이란 정권은 국제체제에 의해 버림받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정권의 마지막 카드, 혼란을 조성하는 전략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재 정권은 몰락할 때 종종 내가 사라진 후에는 대홍수라는 전략을 따릅니다. 이는 정권이 사람들을 겁주고 군대를 개입시키기 위해 통제된 혼란을 조성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이란 사회는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을 만큼 높은 정치적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탈자로부터 생존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야간 경계를 서는 젊은이들과 지역위원회의 설립은 사람들이 무정부 상태에 맞서 자체적인 자치 정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혼란과 혁명의 차이를 봅니다. 정권이 만든 무질서는 사람들의 조직된 규율 앞에서 효과가 없습니다. 이 지정학적 공백은 레자 팔라비와 과도 정부가 서방과 새로운 장을 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이란에서 보고 있는 것은 반란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청산입니다. 정권은 이제 신라같이 매달려 있고 레자 팔라비가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테헤란 거리에서 시아를 외치는 동안 파훌라비의 도시 중심부를 점령하고 방어하라는 명령은 수동적인 저항을 적극적인 도시 전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팔라비는 그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말로 폭탄 같은 효과를 일으킨 문장은 나는 내 조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발언은 과정의 마지막 단계가 다가오고 있음을 나타낸다. 백악관 앞의 군중과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는 이번 귀환이 단순한 비행이 아니라 세계 강대국들에 의해 보장된 것임을 나타내며 어쩌면 공군 호위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런던에서 깨진 창문들이 실제로 테헤란 정권의 마지막 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국이 오랫동안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독일이 하메네이가 세운 체제의 정당성을 지웠으며 미국의 승인까지 받은 상황에서 1979년의 과로가 요란하게 닫히고 있습니다. 그날 밤 꺼진 불빛은 테헤란 거리의 새로운 새벽을 알렸습니다. 물라들이 도망갈 곳은 이제 없습니다. 런던은 문을 닫았고 유럽은 그들의 정당성을 박탈했으며 하메네이의 국민들은 그의 궁전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런던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아마도 성직자들이 떠나고 사자들이 돌아온 날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결국 테헤란의 정권은 단 한 번의 타격이 아니라 수천 개의 작은 상처로 시스템의 모든 세포로 퍼지는 장기 부전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런던 대사관 건물에서 내려진 깃발은 이 과정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파괴는 월급을 받지 못해 직장을 떠나는 군인, 뇌물을 받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 공무원의 책상, 셔터를 내리는 상인의 금전 등록기, 서로를 감청하는 정보요원의 이어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위기가 아니라 국가의 증발입니다. 하메네이 정권은 이란 사회를 위해 덮친 껍질이었고 이제 이 껍질은 갈라져 그 아래의 역동적인 몸체에 비해 너무 작아졌습니다. 나타나는 그림은 내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 역사에서 가장 포괄적인 혁명으로 아래에서 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탱크의 포신이 차가워도 그것은 그들을 마주하는 수백만의 분노만큼 뜨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포신이 그것을 잡고 있는 손도 빈손이라는 현실을 마주할 때 역사적 순환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란이 47년의 과로를 닫으면서 세계는 제국의 잔재 국가가 재탄생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새로운 비디오와 심층 분석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진실을 추구하는 PPR 글로벌과 함께하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